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면 네. 방송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지상파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공중파라고 흔히 부르는데 지상파가 정확한 표현이고 공중파라는 단어는 본래 정식 명칭으로는 없습니다. 아,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성으로 송수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업자들이 네.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는 게 있죠. 그래서 방송은 크게 세 가지 송신 방식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지상파라고 하는 것은 전파를 국가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빌려 쓰는 거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시작할 때 맨 앞에 새벽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방송, 오늘의 방송은 보도는 누구 책임, 광고는 누구 책임, 평선 제작은 누구 책임 하에 방송이 됩니다. 라고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저도 예. 몰랐어요. 근데 시작부터 이게 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인사발령이 이제 예비를 12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부장이나 국장이. 네. 근데 깜빡해서 실무진에서 아침에 나가는 걸 바꿔놔야 되는데 못 바꾸면 과징금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1,000만 원 단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 책임하에 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지되지 않으면 이건 과징금을 묻게 돼 있는 건데 그만큼 엄격하게 지상파는 관리가 되는 거죠.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 그렇다면 편성해서 방송하고 취재해서 보도하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나름대로 거짓 광고라든가 허위 과대 광고가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담보할 거냐라고 네. 해서 반드시 노조가 있는 곳이면 노사 협약에 의해서 또 편성 규약에 의해서 이것을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보도가 네. 노조에 의해서만 나가도 안 되고 그러겠죠. 간부에 의해서만 나가도 안 되고 네. 그 둘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무 제작진과 그다음에 간부진 사이에서의 균형이 항상 맞아야만 어느 정도 공정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노사 협약에도 두고 회사 규정에도 두고 그래서 계속 만나서 협의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법 제4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대로 방송 편성에 관해서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의존하지 않고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돼 있고 방송법을 위반하면 이거 큽니다, 죄가. 네. 그다음 KBS 단체 협약을 보면 제22조 3항 편성 제작 보도의 각 책임자들은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국장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부장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는 겁니다. 또 31조는 KBS는 프로그램을 바꾸기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고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뭔가 다시 내보내야 될 때는 교섭 대표 노조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노조에게도. 예, 이렇게 됐습니다. 교섭 대표 노조라는 건 노조가 여러 개니까 네네네. 그중에서 가장 큰 노조 대표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내리고 진행자를 자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KBS 편성 규약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재 제작 책임자의 권한도 그렇고 의무도 그렇고 방송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수정하고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만 한다. 그래서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정현 예. 순천 한나라당이었겠죠.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예. 그 실제로 실형 받지 않았습니까? 예. 어이, 좀 봐줘. 네, 봐줘. 저는. 어른께서 말이야, 하필 그 뉴스를 봐버렸네. 들었는데 말이야, 아이, 봐버렸네. 이거 어쩌면 좋아. 나 좀 살려줘, 형. 동생. 이러면서 이제 손을 댔단 말이죠. 네, 네. 그럼 방송법부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방송의 법과 시행령에 따른 정해진 사람 외에는 절대로 편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 뉴스를 빼줘, 넣어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국회의원도 처벌받는 세상에, 청와대 관계자도 처벌받는 세상에 그걸 지켜야 되는 KBS 사장이 이러면 안 되죠. 보시면 네. 이게 앵커들을 일방적으로 하차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욱 씨라든가 네. 아니면 뭐 최경영 씨는 뭐 압력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이제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그 밖에 다른 앵커라든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단체 협약에 대해서 지배하고 개입한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단체 협약은 네. 협약입니다. 예.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합의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네. 협약을 무시하고 지배적으로 개입해서 움직여 버렸으니까 이거는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예. 단체 협약 위반.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조상에 노조법상에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위반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한두 개를 위반했으면 그러면 안 되죠라고 하겠는데 네. 이게 줄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다음에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뭐 최강시사 제작진이 앵커는 이제 잘랐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가 되고 제작진이 이렇게 보니까 저 녀석들은 정치적으로 말이야 우리하고 좀 틀린 것 같아. 네. 니들 거기서 다 나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파적으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KBS 언론노조 소속 노조의 일부 직원들이라는 이유로 네. 단지 그 이유로 편성을 삭제하고 이들의 보직을 강제로 변경한 건 역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이걸 갖다 불이익의 지급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것도 역시 노조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반 사항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대거 발생하면 또 사측이 이걸 개선하라고 요구하는데 대답도 않고 있으면 부당 노동행위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노사 관련 이제 조정, 노동부 산하 기관들에게 구제 신청을 내야 되고 고소해야 되고 고발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고소 고발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쭉 제가 열거한 것들을 다 따지면 KBS라는 사업장에 노동부의 특별감사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으니. 한 달, 두 달간 머물면서 그동안 논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논의한 결과를 갖고 와봐. 네. 그 과정들을 다 설명해봐. 이렇게 돼갖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 특별 근로감독의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이거는 형사사건이네. 이건 고소, 고발 또는 뭐 형사적 피의자로서 바로 입건해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겠구만.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체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엄청나게 수많은 이 처리할 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복잡하죠. 야, 그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네요. 이걸 그냥 방송이라 이런 말 했으면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예, 밀고 나간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정법 위반과 규약 위반, 강제 어떤 전부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 등등 여기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받아야만 될 엄청난 사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그냥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진짜 이게 궁금해지는데 뭐, 그러고 보니까. 노동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대통령실이 계시고 여당이 그러네. 계시는데 노동부야 뭐 하면서 생각을 했을 건데 믿는 백이 있으니. 예,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바로 특별 근로감독 소관입니다. 아니 어디서 벌써 이미 고발했던데요? 이제 KBS 사장. KBS 직원들이 이제 노조 중심으로 해갖고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예. 빠르게 또 정확하고 엄정하게 처리가 될 거냐는 지켜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오래 예. 걸리니까요.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정말 방송 내용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주요 보직자 KBS 같으면 그게 5명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뉴스룸 국장, 보도국장을 말하는 네. 거죠. 시사 제작국장, 시사 교양 1국장, 2국장, 라디오 제작국장. 이렇게 5명은 네. 반드시 임명할 때 조합원 또는 조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임명 동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 위에 사람을 임명하고 그 아래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임명을 안 하는 겁니다. 노조를 피해가겠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검사를 맡아야 되는 숙제는 빼고. 뭐 굳이 뭐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윗사람이 바로 내려오면 되니까. 예.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발령장도 안 받은 사람이 전화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낫더라 이거 하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바로 얘기해갖고 먹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조를 거쳐야만 되는 그 작업대 라인, 책임 라인은 싹 빼고 위에 아래가 연결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악은 참 대단합니다. 공석입니다. 공석. 예. 제일 중요한 5개 자리가 공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측은 공석이 아니라 임명 동의자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고 싶어해요. 아, 귀찮으니까. 이거 회사의 인사권인데 왜 그렇죠, 당신들이 말이야 그 사람은 돼 안 돼 잠깐 기다려보세요. 투표하고 투표 결과를 얘기해 줄게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예, 인사권인데 예, 라고 예. 하는 것인데 그동안
MBC에서도 사람들이 막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YTN도 그랬고 네. KBS도 그런 적이 있고 그동안의 재판 결과를 다 종합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법부의 판결 내용은 첫째, 공정방송은 방송사 구성원들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핵심 노동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노동 조건이다. 예를 들면 건설 노조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건설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안전이 자기의 핵심 근로 조건이듯이 그렇죠. 예. 방송에 임하는 사람은 방송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근로 조건입니다. 핵심 근로 조건. 사법부가 판결 제대로 했네요. 진보 정권일 때 그러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기사는 안전 어떤 핵심 근로 조건으로 해서 차가 잘 정비돼야 그렇죠. 되고 예, 예. 차에 안전장치들이 마련돼야 되듯이 어떤 방송에 임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람에게는 핵심 근로 조건이라고 인정을 받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환경 변화로 방송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확립해 두라고 법원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 보도 제작 책임자를 임명할 때 제작 종사자들, PD, 기자, 아나운서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고 경영진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여기에 따라서 방송 내용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노사 3명, 3명, 4명, 4명, 5명, 5명 동수로 네. 예, 공정방송 기구를 회사 내에 설치해 놓고 시스템을 엄청 잘 해놨네요. 노사 협의로 관련 규정을 바꾸게 되면 바꾸고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회사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권력에 중독돼 가지고 뭐든지 막 밀고 가니까 자기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이럴 때 더 제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이 후보자 시절에 그 여당 의원들이 방문을 했나 했더니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거를 깍듯하게 인사를 하셨군요. 야당에 가서도 인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간 것 같아요. 안 갔겠죠. 예. 근데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네.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CBS 사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예. 총선거에서 사장이 본래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 출신이기 때문에 네. 자기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모 정당의 총선에서의 승리를 전화로 축하합니다 정도는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화분을 보낸 거예요. 어허. 총선을 승리를 축하합니다. 예, 예. 화분을 보냈는데 아차 싶었나 봐요. 안 되겠다. 화분 다시 갖고 와라. 예. 라고 했는데 연락이 조금 늦어가고 화분이 도착을 도착해버렸다. 해버렸습니다. 예. 그 사진이 한 장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CBS의 파업이 시작된 겁니다. 사장님이 이걸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스스로 취하시오. 예.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꾸가 없으니까 말하면 깁니다마는 노조가 투표를 해서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이거는 중대한 공정성 언론의 위반. 공정성 위반이다. 네. 근데 사장이 위반했기 때문에 예. 이건 사장이 위반하면 더 심각한 거다. 탄핵시켜야 돼. 예, 탄핵이다 이건. 예. 라고 이제 노조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간부들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네. 성명서를 써가지고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예. 이걸 어떻게 노조에서 끌려 내려올 때까지 버티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죠. 총선이 끝나버렸으니까 물론 예, 예. 또 축하한다는 의미였으니까. 그러나 이미 사장의 그 행위로 인해서 CBS의 공신력과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이건 사장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 지금 같으면 당연한 일 같아요. 너무나 당연. 당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만 간부들이 전부 다 좌천당하고 강등당했습니다. 사장 지방 발령을 났어. 사장님 어디 부국장 부장들이 나서가지고 사장을 내려오라고 말도 안 돼서 아직 노조도 그 소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말이야. 예.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김치찌개 값을 제 카드로 긁었다는 이유로 혼나고. 아이스링크 이런 데 가셨나? 아니요. 뭐 지방으로들 제 윗사람들은 지방으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그냥 저쪽에 가갖고 그냥 프로그램이나 만들려고 했는데
노조가 파업을 한 거죠. 이제 선배들을 다 구해내야 되겠다. 네. 어떻게 선배들이 먼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먼저 네, 나섰다가 네, 다치게 됐냐. 네.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선배들이 애쓴 걸 아니까 우리가 선배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 나섰는데 결국 사장이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노조의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파업에 들어갔죠. 네. 파업이 그때 8달 조금 넘게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 심각한 사안인지 저 여당한테 가서 인사를 갖다 굽신굽신하고 다녔다는 거는 난초 화분만 하나 보냈다가 빠꾸 대신 갖고 해갖고 난초 화분을 회수했는데도 8달인가 9달 파업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직접 가서 인사를 하고 다니면 근데 이거 어쩌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사장이 취임하는 거 보면 야, 시대가 왜 진짜. 거꾸로 갔는지 그러니까요. 이거 이해가 거꾸로 안 가도 가요. 너무 거꾸로 가는 건데. 그럼 뭐 그 파업 8달, 9달 애들 피아노 학원 끊어야죠. 뭐 태권도 학원은 진짜 끊어야죠. 피아노도 팔아야죠. 뭐 그래서 그때 결론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결국 거의 방송이 뭐 엄청나게 훼손됐죠. 왜냐하면 네. 파업해서 안 돌아오니까 네. 간부들 몇 명이서 그걸 죽어라고 만들어야 되니까 네. 엄청난 손실이 계속 되니까 이사회에서 나서가지고 사장에게 권고하고 네. 이사회가 일단 긴급 운영을 맡고 임시 사장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사장을 들여오고 그래서 끝났죠. 네. 가끔도 어떻게 하다 보면 마주칠 때가 있는데 가서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뭐 피차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니까 인사는 드립니다마는 그것도 정말 존경했던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네. 내려오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때의 아픔은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피차간에. 그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화분 하나 보낸 거 가지고 이거는 총선에서 세상에. 반드시 이 당이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가 왜냐하면 그쪽 캠프에 있었으니까 또. 네. 그 결의를 보여주러 여당에 찾아간 거니까 이거는 뭐 탄핵이고 뭐고 뭐 어마어마하네요. 격세지감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은 그보다도 더한 짓을 하고 더 엄청난 일을 해도 이렇게